예,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에 학부모들의 분노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팩트체크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경기교육청은 다시 입장을 바꿨고 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억 원 이상을 횡령해 비난의 표적이 됐던 한 유치원의 원장은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대기하던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직접 유치원 감사에 나섰던 대표 시민감사관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거기 의구심이 들었어. 이도 연기했을까? 6만 원을 우리가 하늘게 냈는데 무료 체험은 딸기밭이랑 5천 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동안 유치원에 낸 교육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하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기 화성의 환희유치원에선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아들의 학비를 내고 성인용품점에서 결제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 행동에 들어갔지만 원장은 어제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평소 감시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해 사립유치원에는 2조가 넘는 나랏돈이 지원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정해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회계 처리 후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이어서 횡령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감시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시작했다가 유치원 측의 집단 휴업과 고소 등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내년부터 특정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늘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럼 특정 감사나 더 확장해서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뭐 지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지원금을 횡령하면 처벌과 환수를 쉽게 하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직접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셨던 분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상당할 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네. 그잖아 어제 일요일 날 그 동탄 한의유치원의 실시간 1위 검사를 보면서 예. 야, 이게 저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예. 학부모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요 명품 가방, 네. 아들의 학비, 네.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자 감사하시면서도 과연 이게 맞을까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거의 뭐 백지수표나 다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유치원 원장들을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문제를 지적하면 이게 뭐 문제가 왜 되냐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예. 모 유치원은 피부 관리를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쓰고 그래서 이거 피부 관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지적하면 그럼 세금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네, 너무 어이가 없죠. 물론 뭐 전체 유치원이 아니라 또 일부 이제 그럼요. 적발이 된 유치원들의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또 놀라셨던 네. 그런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경기교육청의 적발 실적이 가장 많았고 금액도 가장 컸습니다. 뭐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가지고 예. 특정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경기도만 유독 비리 많은 유치원이 있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 경기도가 그동안에 가장 모범적으로 저는 2015년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서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을 특정 예.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이 된 것이죠.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네. 자, 교육권 감사관이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발된 부분이 정말 일부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민감사관이라 하더라도요, 일반 그 행정공무원 감사원들하고 감사팀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예. 시민감사관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라 하더라도 조례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감사를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료 요청하거나 통장 뭐 수입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요청하면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무슨 뭐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원금이다 보니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원금이니까 지원을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예. 예. 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문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이겠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항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시민감사관들을 완장 채워줘서 갑질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러는데 저희 시민감사관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 되게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감사, 건축사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있고요. 저만 하더라도 17대 국회에서 교육 상임위만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도 했었고요.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이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조사였는데 이 정도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자,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또 궁금한 거는 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 누리과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보육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이게 모두 공론화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누리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편하게 누리. 예. 그래서 누리로 해서 그런 어떤 로비 받은 예. 그런 뭐 정치적 이런 로비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준 거예요. 지원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감사도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조가 넘게 지원은 하지만 피부적으로 학부모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 유아교육이 사립학교에서만 합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골고루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간다는 요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차별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잘 누리라고 해서 그렇죠. 지원된 자금인데 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네. 이름이 되는 그런 경우군요. 자, 앞으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감시할 수 있게 어떤 회계 시스템 같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책을 좀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 가능할까요?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했죠. 그리고 이게 감사를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 뭐 몇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회계 시스템이 이미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에듀파인은 회계 그렇죠.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네, 회계 거죠? 시스템. 예. 예. 거기에 일단 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못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잘 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선 그럼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현행 감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오디영 기자, 사립유치원 누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설립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는 4,200개가 넘습니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니까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3,724개, 그러니까 전체의 87% 정도였고 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였습니다. 87%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네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 시설은 개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감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놨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분명하게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사립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관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래서 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혹시 오대영 기자 오늘 이 취재한 내용 놓고 혹시 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입장은 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네, 일단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이런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는데 방송 전까지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반론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